안녕하세요. 오늘은 BGP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GP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자주 접하는 용어인데 저는 일단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왜 제가 이 BGP 프로토콜을 공부하냐면 업무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 CNI 또는 뭐 AWS 클라우드 또는 뭐 솔루션 장비 등이 있겠죠. 이런 분야에서 정말 종종 또는 가끔씩 BGP 프로토콜이 등장해서 이거에 대한 특성과 좀 단점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좀 얕게 했습니다. BGP 프로토콜의 정의는 간단해요. 라우팅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사실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 라우팅 정보 공유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보면 프로토콜 설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아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어려워요. 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꼬리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꼬리지식을 한 단계 한 단계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라우터는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 또는 구조가 라우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서로 다른 대역이 있죠. 100점대랑 200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역에는 브릿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브릿지 안에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을 건데요. 여기서는 엔진스 서버가 각각 다른 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엔진스 서버들은 서로 통신이 될까요? 여기서는 100점대가 200점대로 통신을 요청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될까요? 정답은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브릿지는 같은 대역에만 이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대역과 통신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있어요. 실습은 정말 간단히 도커를 이용하면 됩니다. 도커는 도커 브릿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도커는 디폴트로 도커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면 계속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커 브릿지가 저희 이전에 봤던 실제 환경의 브릿지 역할을 대신하고 그리고 서버를 컨테이너로 대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논리상 실제 환경처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제 깃허브에 지금 공개해 놨어요. 그래서 도커 컴포즈로 지금 구성을 해놨고 도커 컴포즈 사용한 이유는 도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결국 오른쪽에 도커 컴포즈로 변환이 되고 네트워크스라는 필드 안에 도커 브릿지를 각각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 100점대는 브릿지 네트 1이라는 이 도커 브릿지 네트워크에 속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200번대는 이제 브릿지 넷 2라는 도커 브릿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넷 게이트웨이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위에 있는 서비스는 도커 컨테이너를 정의하는 곳이죠. 그래서 엔진X, 엔진X2라는 컨테이너를 정의하고 각각 이 네트워크에 속하게 해놨습니다. 저의 깃허브에 가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실습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을 클릭하면 이 BGP 프로토콜이라는 랩으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 도커 컴포즈들이랑 그 다음에 실습에 필요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리드미를 계속 업데이트 중이기 때문에 이 리드미를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레포를 이제 클론을 하시고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습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다른 대역 간 엔진스 컨테이너가 통신이 되는 건지 확인할 겁니다. 첫 번째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실습은 이제 발표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대역에 있는 엔진스가 서로 통신이 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사용할 도커 컴포즈는 only nginx 야물 파일입니다. 이걸 열면 아까 발표자로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다른 대역 도커 브릿지 네트워크가 있고 그 nginx가 각각 브릿지에 속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속하게 되죠. 그리고 IP를 제가 하드 코딩을 해놨어요. 이렇게 스태틱하게 하드 코딩을 해놨으니 실습할 때 매우 편합니다.
이걸 배포하기 위해서는 도커 컴포즈 mysf라는 옵션으로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할게요. 도커 컴포즈를 배포를 하면 여기 실행하게 할 수 있는 명령을 이렇게 해놨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ginx가 있겠죠. 그리고 이 nginx는 서로 다른 대역에 있습니다. 이제 nginx가 다른 대역에 있는 nginx를 호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nginx 1번이 nginx 2번을 호출하는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nginx 1번에서 2번을 호출하는 거니까 200번대 IP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exec를 사용해서 nginx 1번이 2번 컨테이너 IP를 이렇게 호출할 겁니다. 컬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하면 이렇게 타임아웃이 발생합니다. 제가 타임아웃을 1분으로 해놨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제 호출이 안 됐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대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통신이 안 되겠죠. 지금 실습을 해보신 것처럼 브릿지만으로는 다른 대역과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라우터가 있다면 다른 대역과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게 라우터의 존재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라우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구축하면 되죠. 오픈소스로 공개된 FRR을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FR 파일 컨테이너는 이 라우터 역할을 하고 다른 대역 간 통신을 라우팅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ginx 컨테이너가 다른 대역에 있는 nginx 컨테이너를 호출할 때는 결국은 라우터를 통해서 다른 대역 라우터로 트래픽이 가고 그 트래픽이 라우팅을 해줘서 nginx 컨테이너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대도 똑같죠. 다른 대역으로 트래픽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라우터들이 서로 라우팅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유하는 이제 프로토콜을 BGP를 저는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FRR 컨테이너에 이 BGP 설정을 왼쪽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희가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문법으로 BGP를 설정하구나 라고 그냥 간단히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2번 라우터, 오른쪽에 있는 라우터에 대한 정의인데 왼쪽 100번대와 이웃을 설정을 하고 그 BGP 프로토콜을 서로 공유하겠다는 의미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번도 이렇게, 라우터 1번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겠죠. BGP 프로토콜을 활성화하면 지금 보이신 것처럼 각각 라우터에는 다른 라우터에 공유받은 라우팅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100번대에 있는 라우터는 200번대가 추가되고 200번대에 있는 라우터는 100번대가 추가되겠죠. 즉 서로 다른 대역에 있는 이 정보를 자기 라우팅에 하는 겁니다. 이런 라우팅 정보 때문에 다른 대역 간 통신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nginx 컨테이너가 다른 대역과 통신을 하기 위해 라우터의 요청에 도달을 하고 이 라우터는 자기 라우팅 정보를 봐서 다른 대역 라우터로 이렇게 트래픽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는 또 자기 라우팅 정보에 따라서 트래픽을 처리해서 이제 nginx 컨테이너에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라우팅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BGP 프로토콜을 사용했던 거고 결국 다른 대역과 통신하기 위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우터가 추가되면 각 서버에서 설정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OS 라우팅 설정입니다. 라우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역이 통신이 되는 걸 확인했지만 서버에서 OS 설정을 안 하면 이 라우터까지 트래픽이 안 갑니다. 그래서 각 서버마다 이렇게 라우팅 설정을 추가를 해야 되고 저의 도커 컴포즈를 보면 이 IP 라우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른 대역 간 라우팅에 갈 수 있도록 OS 라우팅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0번대에서 200번으로 가기 위해서 이 FRR 컨테이너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번대로 가는 트래픽은 이 라우터 IP에 해당되는 11번대로 가라 라고 OS 라우팅 정보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가 추가되었으면 각 서버마다 이 라우터에 트래픽이 갈 수 있도록 OS 라우팅 정보도 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아까 엔진엑스만 있었던 환경을 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 다운으로 이제 삭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할 거는 도커 컴포즈 퍼스트 야물 파일이 있습니다. 퍼스트 야물 파일을 보면 아까 엔진엑스에서 FRFR이라는 컨테이너 두 개 생성됐어요. FR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라우터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들은 그 설정 파일이 필요합니다. BGP 뭐 여러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 BGP는 FRR이라는 컴프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BGP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BGP라고 검색하시면 네, 이렇게 BGP에 대한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우터들이 필요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은 라우터 1번, 2번, 3번에 대한 설정이에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대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는 거는 도커 컴포즈 업을 하면 되겠죠. 도커 컴포즈 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PS를 하면 이렇게 FRR이라는 컨테이너 두 개, 엔진엑스 컨테이너 두 개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 라우터 컨테이너 가지고 있는 라우팅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show-ip 라우트를 보면 라우터가 가지는 라우팅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 B라고 적혀 있는 게 BGP 프로토콜로 공유받은 라우팅 정보입니다. 그래서 1번은 100번대죠. 1번 다시 보면 네, 1번이 이 100번대이기 때문에 200번대의 라우팅 정보를 공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공유를 받았기 때문에 200번대가 이렇게 있고요. 반대로 200번대에서 200번대 라우터에서는 100번대 라우팅 정보를 받겠죠.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우터가 BGP 프로토콜 라우팅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아까 실습에서 엔진엑스 1번, 엔진엑스 1번이 엔진엑스 2번으로 못 갔던 거를 라우터가 있는 환경에서는 통신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엔진엑스 1번이 다른 대역에 있는 엔진엑스 2번 컨테이너를 호출을 성공했습니다. 이건 라우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즉 엔진엑스 서버가 라우터까지 트래픽이 가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렇게 트래픽이 라우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정한 게 IP 라우터 AD를 했습니다. 이게 했기 때문에 OS의 라우팅 정보를 확인하면 200번대는 11번대로 가라 라고 되어 있고 이 11번대는 보시면 네, 라우터 컨테이너에 대한 IP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줘야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라우터까지 트래픽이 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BGP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를 좀 봐볼게요. BGP 프로토콜은 라우팅 정보 공유 프로토콜인데 경로 기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라는 거는 A가 B로 가기 위한 경로들이 여러 개 있겠죠. 여러 라우터를 거치겠죠. 그 라우터에 대한 순서를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들면 65200이라는 라우터가 65205번이라는 라우터를 가기 위해서는 65100번 라우터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가지게 돼요. 실제 라우터 정보를 보면 이 패스라는 곳에 어떤 대역으로 가기 위한 경로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 눈으로는 이렇게 가면 빠르잖아요. 바로 가면 빠를 텐데 공유받은 라우팅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한 홉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인 것처럼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단점은 이 마지막으로 공유받은 라우팅 경로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나름 최선의 경로를 업데이트 하겠지만 그 경로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경로 기반이기 때문에 이 경로가 계속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경로가 길면 길수록 결국은 이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DevOps, SRE, 서버, 백엔드 엔지니어들이 이 BGP를 공부하면 이해가 빠른 분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쿠버네티스 칼리코 CNI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칼리코 CNI는 이 파드들의 IP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BGP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AWS 네트워크에서 BGP를 쓰는 분야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이 있고 다이렉트 커넥트, TGW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GP 프로토콜을 간단히 이해하면 이런 분야의 이해도가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조금 실습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뤘듯이 실습 환경을 간단히 만들었습니다.